147번부터 해볼게요. 147번 문제 풀려면 그 안에 있는 거를 먼저 간단히 한다라는 거 인정. 그래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어떻게 바뀌죠? 마이너스 i. 그치. 그래서 4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는 i로 바뀌지. i에 4n 플러스 세제곱. 이제 4n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숫자 표현 체계가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나? 이 4n 플러스 1이라는 수는 항상 n이 자연수일 때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5라던가 아니면 2 집어넣으면 9라던가 3 집어넣으면 13이라던가 이 모든 수들의 특징은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지. 인정? 그러니까 i의 4n 플러스 1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n에 어차피 허수 i의 거듭제곱성은 4번을 주기로 하죠. 4를 주기로 해서 1과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4n 플러스 3이라는 거는 그건 어떤 수야? 4로 나눈 나머지가 항상 3인 수야. 그래서 어차피 얘는 누구랑 똑같겠어? i 세제곱과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i의 1제곱은 마이너스 i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라고 배우셨나요? 그죠? 그래서 빵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될 거는 이런 표현 방식이야. 4n 플러스 1을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라고 읽는 거. 150번 합시다. 150번은 규칙성을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게 n제곱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듭제곱을 제곱부터 해보는 거야. 알겠어? 루트 2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봐. 밑에 거를 제곱하면 2가 됩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위에 거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i가 되지. 이해하니 얘들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n의 값이 2라면 오케이? 여기에 있는 수가 2라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i가 된 거지. 인정?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의미는 없지만 보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다음 패턴은 이게 이제 적당한 노가다니까 n에다가 2가 아니라 그 다음 자연수인 3을 한번 대입해 보는 게 이제 보통의 순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세제곱을 한다 쳐볼게. 그럼 이제 여기서 세제곱 처리 방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야? 세제곱을 직접 할 수 있지, 당연히. 그지? 그럼 루트 2의 세제곱은 2루트 2고, 그 다음에 1-i의 세제곱 공식으로 당연히 할 수 있어. 그지? 할 수 있는데 이 허수 세상에서 거듭제곱은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 알겠지? 보통 얘를 이용하시면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이게 보통의 사고방식 맞죠? 그래서 이걸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i가 됐으니까,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곱하는 거야. 루트 2분의 1-i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걸 계산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 딱히 없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1이라는 실수야. 근데 이걸 여기다 곱한다 한들 허수 부분이 사라지진 않죠. 절대로. 그지? 그래서 이쪽 단원과 조금 친해지시면 2 넣고 3은 건너뛰게 되는 게 좀 자연스러워질 거야. 알지? 좀 무의미한 행위야.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4제곱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를 제곱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수법칙이라는 거를 중2 때 배웠나요? 지수법칙? 그럼 지수법칙은 a의 x제곱에 y제곱을 a의 얘 곱하기 얘로 한 방에 나타내는 거지. 이런 지수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너를 거듭제곱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만큼을 제곱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루트 2분의 1-i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제곱의 제곱이니까. 둘이 곱하는 거니까 해석이 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i를 제곱하는 것과 같나요? 그럼 얘는 또 뭐가 돼? 아,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젠장. 나는 1을 찾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를 제곱하면은 1이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이거 전체를 제곱하는 거야, 다시. 그럼 얘를 전체를 제곱하면 이게 몇 제곱이 돼요? 그렇지. 8제곱이 되고 이게 1인 거지. 이게 주기가 8개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번 제곱하는 것까지가 전부 다 다른 숫자들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내신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기 8개짜리. 이제 적당한 노가다를 어느 정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n의 최소값은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 가장 작은 자연수 n이라는 멘트 말고 세 번째로 작은 n이라고 하면 이게 1이 되도록 하는 세 번째로 작은 n 24. 왜냐면 주기가 8이니까. 다시 1로 시작한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럼 9제곱을 하면은 8제곱과 너를 곱해가지고 너가 다시 나올 거지. 그럼 이게 8개를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해석이 이해돼? 근데 그럼 세 번째로 큰 걸 해야 되잖아. 세 번째로 작은이라고 해야겠죠. 세 번째로 큰 거면은 8의 배수 중에 끝이 있나요? 8, 16, 24, 32. 제일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거. 세 번째로 큰 걸 찾을 수가 있냐고. 자연스러운 생각보다 살짝 좀 봐야지. 자연스라고 생각해도 이상한 생각. 최대값을 못 찾는 거 아니야? 국어를 사랑합니다. 이제 이게 n의 값이 이제 홀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이게 홀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1 넣고 3 넣고 5 넣고 이런 행위들을 해볼 거 아니야. 근데 값을 딱 구하라고 하네요. 그냥 1 넣으면 문제가 끝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값을 물어볼 거야. 1을 넣든 3을 넣든 5를 넣든. 그죠? 그래서 그냥 1 넣고 끝냅시다. 오케이? 1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4제곱이지. 근데 이 4제곱을 제곱의 제곱으로 쪼개서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알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의 제곱으로 쪼개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먼저 계산하면은 i가 나오죠. 그럼 i의 제곱 더하기 얘는 안에 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i 됩니까? 그럼 이거를 제곱할 거야. 그럼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래. 뭐 찝찝하시면 n에다가 3 같은 거 집어넣어봐.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우선 요 두 놈을 곱했더니 요렇게 계산이 됐네. 오케이? 특이 케이스지. 이죠? 그럼 이 특이 케이스 연산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쌤이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라고 했어. 이제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거일 때 얘는 항상 참이야. 항상 맞는 말이 돼. 근데 거꾸로 가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된다고 했었어. 자, 이거일 때 이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했지. 뭐 때문에 안 된다 했지? 0 때문에. 그래서 얘가 항상 맞아 떨어지려면 이게 항상 맞는 말이 되려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해하기 시작. 지금 이 상황이잖아. 그지? 얘를 먼저 알려줬다고. 얘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안에 근호 안에 들어있는 저 2-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작은 게 아니라. 알겠지? 이것 때문에 정수 개수 틀린다 했어요. 그 다음에 x-5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럼 따라서 이 둘을 연립하면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아서 4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많은 오답은 몇 개겠어? 2개. 등호를 뺄 테니까.
잘못 배워서. 알겠지? 배우셨으면은 잘 기억 좀 해줘. 나중에 이것 때문에 틀려오면은 나도 열받고 니네도 속상하고 할 거라고. 알겠지? 현역 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수식의 부호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얘들아. 이게 이제 뭐 어떤 복소수의 연산 성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부호를 알려주는 굉장히 소중한 표현입니다. 부호를 알려주는. 다음 문제 160번 보시면 0이 아닌 내실수 A, B, C, D라고 이미 선빵을 좀 쳤거든요. 0이 아닙니다. 굳이 등호 발생 안 시켜도 되는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할만해. 그럼 이제 A, B, C, D의 부호부터 좀 정하자. 자, 둘이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요. A의 부호는 음수, 그렇지. B의 부호는 음수. 그 다음에 D분의 C인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어요. C의 부호는? 그렇지. 그 다음에 D의 부호는 음수. 오케이? 근데 만약에 0이 아닌 이라는 이 멘트가 없다면 등호는 D 빼고 전부 다 발생시켜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절대값 연산을 한번 해봅시다. A랑 B가 둘 다 음수야. 그러니까 얘가 뭐야? 음수니까 절대값은 마이너스를 달고 풀 거죠.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네. 음수에서 양수를 뺐어. 부호는 음수. 그지? 근데 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네. 그대로 나오시면 될까요? 이렇게. 괜찮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음수와 음수를 또 더했네요. 다시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풉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A 사라지고 B 빼기 뭐 전부 다 마이너스를 단 A, B, C, D네요. 이해하시죠? 이게 답이 됩니다. 이해돼? 안 어렵죠? 이 특이 케이스라는 거를 좀 외워야 돼. 이거는 뭐 진짜 암기 과목인 거지? 이 유형 한에서는 암기. 괜찮? 그럼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가 됐어. 이제 고등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을 다시 배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중학생 수준의 2차 방정식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알겠죠? 우선 좀 알아야 할 게 있어.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중3 과정은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배우잖아. 그지?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이거 두 개를 이제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은 무엇이며 2차 함수란 무엇인가요? 보통 2차 방정식을 가정해라 라고 하면은 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그리고 a는 0이 아니야 라고 가정을 좀 하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가정해봐 라고 하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a는 0이 아니야 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는 는 0으로 표현하면 2차 방정식인 거고 y는 이라고 표현을 하면 2차 함수래. 그럼 결국엔 y 대신에 0을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쌤은 이런 관점에서는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 같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다만 우리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중등과정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돼 있지 그래프를 그려서 어쩌고저쩌고 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중등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근데 이제 다만 2차 함수 쪽으로 가면은 그래프 해석만 시켜. 그지? 결국엔 그래프 해석을 해서 어떤 값을 구한다거나 뭐 꼭지점을 구한다거나 수식적인 거는 나중 이야기로 된다고. 맞나요?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이 둘을 하나로 엮어주는 시간을 이제 가집니다. 근데 이제 쌤은 이제 뭐 호선이도 그렇고 석현이도 그렇고 이제 저랑 수업이 한 게 아니라서 그지? 쌤은 이 중학생 친구들한테 다 했어요. 그죠?
우린 2차 함수 먼저 배운 거 기억나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2차 방정식 풀이가 이제 근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했었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한 번만 얘기를 들어줘. 얘들아, y 값은 x평면,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y 값이 담당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상하야 좌우야. 상하 개념이야. 그지? 이 y 값은 상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x 값들은 좌우에 대한 개념이지.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잖아. 니네가 상식적으로 얘를 x축, y축 이렇게 두지는 않잖아. 물론 그런 문제도 있어. 알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통념은 이래.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 인정? 그러면 얘가 0이 됐다라는 거는 어디 축 위에 있는 점이겠어? x축. 그렇지. 상하 값이 0이야. 그러니까 위로도 안 갔고 아래로도 안 갔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얘가 0 됐다라는 게, 그러니까 얘가 0 됐다라는 게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그 행위는 너의 등식이 어떤 x값에 의하여 만족되는가, 그 x값을 찾는 게 2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럼 이걸 함수로 엮으면 y좌표가 0 되는 x값들을 찾은 거지. 즉 2차 방정식이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게 했다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면 y가 0 되는 x좌표 두 개가 알파랑 베타인 거지. 그럼 2차 방정식 측면에서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 y값, 즉 2차 방정식의 해, 근, 그게 알파와 베타라는 거죠. 인정?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를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이게 몇 차 방정식이든 어쨌든 방정식이라고 하면 fx라는 그래프와 그다음에 gx라는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렸을 때 이거의 해는 어떤 의미가 있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고 있던 겁니다. 우리가 y는 너라는 2차 함수를 그린 게 얘야. 그죠? 그 다음에 y는 0이라는 그래프는 x축이잖아요. 그죠? 다들 이해하시죠? 호선이 동의하나? y는 0이라, 잠깐, 호선이 맞지? 아이씨, 그래. 미안하다. 호준아? y는 0이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지. x축을 y는 0이라고 하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나? 다만 fx랑 gx는 따로따로 이렇게 쓰지는 않았었지. 중학생 그 과정까지는. 근데 이제 언젠간 같이 쓰일 날이 올 거야. 그게 조만간입니다. 알겠죠? 이제 우리의 이 교재의 마지막이거든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엮기 시작하는. 알겠지? 그냥 그거를 미리 한다라고 생각하고 방정식을 지금부터 관점을 이렇게 바꿔. 그냥 수식이 아니야, 얘들아. 2차 방정식은. 알겠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게 방정식의 행위야.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전부 다 그려서 할 거야. 알겠지? 2차 방정식도 이제 그려서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일단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첫 번째로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만약에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이 2차 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a의 x-알파, x-베타는 0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해를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이렇게 하는 거죠. 인정? 그 다음에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그럼 그 다음 패턴은 뭐야?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뭐죠? 근해 공식. 그지? 그래서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는 앞선 단원에서 이제 복소수라는 단원에서 허수가 용인되는 시대로 바뀐 거잖아. 그지? 그럼 지금부터는 중학생 과정에서는 달리 이제 이 근호 안에 있는 수의 부호가 음수여도 가능한 거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수가 만약에 양수라면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어떤 수와 마이너스 어떤 수를 했으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시작한 거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음수라면, 아니지, 0부터 할게요. 0이라면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0이라면 실근이 한 개, 즉 그치, 중근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던 거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수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음수면,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근호 안에 있는 이 식을 뭐라고 부르지? 판별식. 그렇지. 그래서 판별식의 대표적인 영단어는 D를 사용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는 근해 공식이 모태가 돼. 알겠지? 근해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는 수를 판별식이라고 해. 알겠나? 당연하잖아. 얘가 양수여야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니까 실근이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알겠나? 그래서 쌤은 판별식은 아는데 근해 공식을 모르는 건 이해가 잘 안 돼. 차라리 반대로 하면 이해가 돼. 근해 공식은 아는데 판별식은 모르면 까먹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 뭔 소린지 알겠어? 근데 근해 공식 또 모르는 주제에 판별식을 왜 하는 거냐고. 알겠지? 둘은 세트야, 얘들아. 알겠어요? 판별식을. 그럼 어쨌든 간에 중등 지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해결이 돼. 알겠어? 그럼 이제 새로운 고등 지식은 복소수라는 수의 체계가 확립이 됐으니 허근 두 개까지도 근으로 따집시다 라는 거야. 알겠죠? 그 이제 자네 세대는 아닌데요.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 중학생 시험지에도 서술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허수 쓴 애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선행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도 과정에 대한 이해는 좀 해야 돼. 알겠지? 뭐 앞서 배운 거를 그 중학교 시험지에다가 쓰지는 못하거든. 알겠죠? 물론 다행히 그게 없죠. 중학생 버전으로는 이게 안에가 음수가 나오면 해가 없다라고 적어. 알겠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그 서로 다른 두어근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풀마 몇 아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과정에 대한 이해는 좀 하자. 그게 이제 선행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야. 여기까지 괜춘? 자, 그럼 나는 방정식을 그래프로 풀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허수의 개념까지 확장시킨 게 고등 과정이다. 라고 밝힌 바 있으니, 오늘은 그렇게만 문제를 풀 거야. 알겠죠? 할만할 거야. 52번 첫 번째 유형 가볍게 시작을 합시다. 어떤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려줬음. 그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려줬다라는 행위는 그렇지. 이 등식을 만족한 x값이 얘라는 거기 때문에 대입을 해봐서 나머지 어떤 미정계수를 찾으라는 거죠. 그럼 대입을 좀 해보면 2 빼기 m 더하기 2m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m의 값이 몇이니? 마삼? 이렇게. 그럼 따라서 저 2차 방정식은 바뀌게 됩니다. 그죠? 2x 제곱 마이너스 3x 몇이야?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그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한근은 2분의 5라고 말할 수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혹시 이 문제를 뭐 직접 대입하는 거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지 않나?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기억나나?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근각의 수와의 관계 두 가지가 있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니고 마이너스 A.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 오케이 월주 기억하네요. 영우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오케이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다른 한 근을 구하는 게 애초에 목적이었거든. 그럼 이거를 이제 알파라고 써볼게요. 오케이 그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m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과 알파의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고 그게 2분의 2m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정? 그러면 여기서 m을 알파에 대해서 표현을 하든 알파를 m에 대해서 표현을 하든 둘 다 대입할 수 있는 구조지. 대입하시면 알파든 m이든 다 나오죠. 인정?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우시면 좀 편하죠. 근데 난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근각의 수와의 관계는 어떨 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잖아. 그지? 직접 구하지 않아도 될 때. 다음 우선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 근데 쌤은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굳이 해보고 싶은 거야. 알겠죠? 우선 절대값이 나오면은 습관적으로 도망치는 버릇부터 고쳐야 돼. 알겠어? 분명히 그 버릇은 고3까지 갑니다. 절대값만 나오면 계속 도망치는 게 일단 개겨야 되더라, 그치? 근데 그 도망치는 그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도의 부재가 있어. 뭘 안 해.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라는 거야. 그럼 절대값을 만나면 뭐부터 해야 되죠? 가정부터 해야지. 어떤 가정이냐면 절대값은 푸는 맛이 있는 애야. 일단 절대값은 풀려야 돼. 그러기 위해선 절대값이 이렇게 있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얘 있잖아요. 얘가 부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풀리는 게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요 수 전체, 물론 얘는 지금 x만 있지만 얘가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혹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값이 그냥 풀립니다.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가 됩니까, 이게? 되네요, 그죠? 인정? 되나? 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7과 2를 해로 갖는 것 같아. 그지? 근데 첫 번째 가정이 뭐였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어. 그죠? 그래서 나는 얘를 선택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이 절대값은 풀릴 때 음수를 달고 풀어요. 그죠? 그럼 인수분해 할 때 부호만 살짝 바꿔주면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나오는 x값은 3분의 7과 x가 마이너스 2가 나와. 근데 x의 범위가 0보다 작을 때 내가 가정한 게 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풀마 2야. 오케이? 근데 나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야. 굳이.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내가 0을 기준으로 다른 식을 만든 거잖아. 그지? 그럼 0을 기준으로 다른 함수가 있는 거야. 인정? 그래서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인수분해에서 이렇게 돼.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7과 2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7과 2를 뭐 대충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그럼 추계 방정식은 너와 너의 센터에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이 둘의 합의 절반이 몇인가? 마이너스 6분의 1. 그 마이너스 6분의 1이 추계 방정식이야. 인정? 그래서 생겨먹은 꼬라지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근데 다 올라오면 안 되지. 0보다 크거나
미안합니다. 이쪽을 그리면 안 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비교적 최근에 배우셨던 3점도라는 곳에서 0은 y축을 기준으로 오른편이야. 이해가 돼? 그럼 오른편에다가만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 그렸을지라도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지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인정합니다. 자, 얘는요. 반대지. 0보다 작은 쪽에다가는 이런 2차 함수를 그리래. 그럼 이런 2차 함수는 x절편이 3분의 7과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럼 3분의 7이 여기쯤 있다 치고 마이너스 2가 여기다 치자. 오케이? 그럼 추계 방정식은 너와 너의 평균이 6분의 1일 거야. 아까 얘가 마이너스 6분의 1이었으니까. 인정? 그러니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왼쪽만 그려야 된다고. 얘 때문에. 오케이? 다만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지. 근데 얘도 0을 원래 집어넣어서는 안 되지만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4지. 그 말은 시작하는 곳이 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듯이 얘도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알겠어? 그래서 비율을 좀 맞춰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뭔 소린지? 그러니까 이 꽃이 조금 뾰족하게 생겼어. 이게 뭉뚝 이게 아니라 살짝 뾰족해야 돼. 알겠죠? 혹시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요 그래프랑 그린 거잖아, 그지? 요 그래프가 아까 누구라 했지? x축. y는 0이라는 x축인 거야. 처 만나는 점에 x 좌표는 2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 그래프적인 이야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뭔 소린지? 그럼 쌤이 지금 다들 졸려 하기 때문에 그림 하나를 그려보라고 좀 시킬게.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한 번만 얘들아 그려봐봐. 뭐가 있을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시간 좀 드릴 테니까 뭐 아무데나 그려. 다들 발피를 잘못 잡고 있으니 같이 해드릴게요. 이제 어쨌든 절대값이라는 게 이 안에 있는 수의 부호에 따라서 다르게 풀린다. 이거잖아, 그지? 이해가 돼? 그러니 얘가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하고 이만큼이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해보자. 이게 시작이야. 알겠지? 그 말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가 2분의 5일 때를 기준으로 만약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풀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달고 풀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인정? 그럼 이 말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이런 1차 함수를 그리라는 뜻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울기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게 돼요. 인정? 이게 쭉 내려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같은 걸 한번 집어 넣어 보시면 여기는 7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절대값 함수 문제를 풀 때 x축과 y축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면 그게 하수의 풀이야. 되게 쓸데없거든요. x축, y축이. 혜성이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지금 다 그리라고 하면 x축과 y축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있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거. 알겠죠? 점차적으로 그 행위를 줄여나갈 거야. 일단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은 알아, 니네가 어떻게 푸는지. 일단 이거부터 세팅하지. 그죠? 이 세팅이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림 그릴 거니까. 알겠어? 그 다음에 이 중간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 사이에서도
어떤 변화가 생겨.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누구는 음수고 누구는 양수일 거거든. 알겠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은 이 사이에다가 뭔가를 해볼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등호 뺐잖아. 그럼 여기도 빼면 좀 곤란하다고. 조사는 다 같이 해야지, 그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넣어주면 돼. 사실 둘 다 넣어도 돼요.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통상적으로 미지수가 크다 쪽에 등호를 붙이도록 돼 있어. 알겠지? 그 어떤 해설지를 보시든 답지를 보시든 심지어 교과서 문제들도 미지수가 크다 쪽에 등호를 붙여서 보통 이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게 의문일 거라고. 그럼 등호를 여기다 붙이면 안 되나요? 돼. 알겠지? 됩니다. 이거 다 되는 행위야. 둘 다 붙여도 돼.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럼 이때는 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지 않나요? 맞아? 근데 이때는 필연적으로 작지. 0보다. 혜성이 인정?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양수 그대로 풀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음수로 푸는 거야. 인정. 그럼 y는 그대로 음수.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나요? 인정?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고 얘는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보다 기울기가 완만해져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전히 7에서 이어달리기가 되는 거야. 인정? 그래서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이게 2분의 5라는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그때 y값이 정해지지. x가 2분의 5일 때의 y값은 몇인가요? 2분의 7? 그럼 이때 y값은 2분의 7인 거야. 괜찮? 그 다음에 세 번째로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 등호 넣어도 돼. 알겠지? 근데 보통은 미지수가 크다 쪽에 등호를 붙이는 게 보통의 상식이야. 아셨나요? 자, 그러면 2분의 5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둘 다 양수로 풀릴 거지. 인정? 그럼 어떻게 돼? y는 3x 마이너스 4 이렇게. 괜찮나? 쌤 뭐 잘못했나요? 잘했죠? 괜찮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2분의 5 같은 거 대입하잖아. 그럼 기가 막히게 2분의 7이 되지 또. 맞아? 그리고 기울기가 3이니까 위로 쭉 올려치시면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게 절대값 그래프예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혜성아 얘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봐 라고 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렸지, 그지? 그 다음에 y는 0을 그려. 즉 x축을 그리는 거야. 알겠어? 그럼 x축을 그리면 여기쯤 있겠죠. 얘가 2분의 7인데 그러니까 이 함수의 최소값이 2분의 7이잖아. 그럼 x축은 당연히 그거보다 아래에 있어야겠지, 그지? 그럼 얘의 해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어? 그럼 지금부터 방정식을 그래프 관점으로 보시면 수식적으로 해가 없을 때 그 이상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가 보통 그 해가 없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래프 그리면 그 찝찝함이 사라진다고. 아셨나요? 호준이 이해됐어? 절대값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있으나 하는 방법이 그래서 똑같아. 알겠지? 통으로 외울 생각하지 마. 알겠어? 가장 근본적인 행위는 절대값 안에 있는 수의 부호를 니네가 직접 가정하는 것부터 시작이야. 그거 안 하면 어차피 극복 안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지금은 오늘 배워가지고 할만하다라고 느껴질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잘 바꿔주세요. 되셨나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뒤에 있는 유형들 다 이어서 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61번 이게 이제 앞에 58, 9번은 그 활용이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그냥 식세웠다가 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문제 잘 읽어서 해. 그 다음에 60번 또한 그냥 판별식에 대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죠? 61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수해를 갖는다 라고 했으니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 그지? 그러면 요놈에 대한 판별식을 우리가 이걸 짝수로 보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짝수 판별식이 이제 무엇이었는지? 석현이 진행 가능? 호준이는? 짝수 판별식 가능? 그럼 짝수 판별식으로 갈게요. 이거의 절반의 제곱에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요만큼이지. 4ac가 아니라 마이너스 ac. 그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0.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죠.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2k 뭐가 되지? 플러스 1 플러스 20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k는 2분의 21보다 작다. 고리하여 자연수 k의 최대값은 10 이렇게 됩니다. 네? 최대값은 10. 괜찮아? 그럼 이제 바로 넘어가지 말고 얘들아 68번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우선 이 문장이 조금 특이한 문장이거든.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어떤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면은 앞전 단원에서는 항등식에 대한 퀴즈였거든요. 그지? 그럼 과연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냐? 라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인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럼 이 말 자체가 k에 대한 항등식은 아니라고. 이제 뭐가 k에 대한 항등식이냐? 너의 판별식이. 그렇죠?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은 이제 또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뭐가 되나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0 된다가 중근을 갖는다지. 맞아? 그러니까 이게 0이 되어야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중근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인정? 그게 항상 성립하더라 라는 거야. 이 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하나 무슨 소리지? 그러니 전개를 좀 해보면 k제곱 사라집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6k 마이너스 b는 0 이런 식으로 되죠. 괜찮아? 그럼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다시 한번 바꿉니까? 인정? 그럼 바꿨다 치자. 그럼 그렇게 하고 k의 개수가 빵이 돼야 되지. a는 3. 그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쳐 만나서 빵이 돼야 하죠. 인정? 그래서 a제곱이 9니까 빵 이렇게. 그럼 b는 9가 돼요. 인정? 그래서 이제 a-b를 하셨을 때 답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납득? 그러니까 뭐가 그 k에 대한 항등식인가 이런 판단을 좀 하시길. 다음 69번 또한 이제 뭐 굉장히 가벼운 문제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라.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0이라고 방정식의 형태로 바꿨을 때 이거의 해가 중근이 되어라 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이해는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라는 중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근이 나와라 라는 말과 완전 제곱식이여라 라는 말은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거지. 오케이? 결국에는 이제 판별식이 0과 같다라는 걸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럼 얘도 짝수 판별식인가요? 뭐 더럽게 쓰네요. 짝수 판별식은 k-1의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이 돼야 한대.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k니까 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4 이렇게 돼서 모든 k의 합은 빵이 됩니까? k는 풀마 2니까. 그죠? 요런 거고
근각계수와의 관계 퀴즈입니다. 그죠? 먼저 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적어보라는 뜻 맞나요? 이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 두근의 곱은 7. 오케이, 그지? 그러면 이거를 알파, 베타로 묶어서 인수분해 했을 때 좀 이쁜 구조가 나오나? 아, 재책이 나올 것 같아. 참아. 자, 그럼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을 곱해서 21. 이런 답이 간단히 나오죠. 그럼 얘들아, 혹시 80번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나? 80번. 해봐. 그럼 같이 해볼게요. 우선 얘의 두 근인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합은 4, 그지? 그 다음에 곱은 1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루트 더하기 루트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우리는 잠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별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별로 둔다면 별을 직접 구할 수는 없어. 지금 당장에 직접 구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은 없고요. 제곱을 구하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제곱을 구하면 너 알파 더하기 2배 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고 얘가 1이니까 이렇게 되나? 그럼 따라서 별은 풀마 루트 6이야. 이해가 되시죠? 인정? 근데 여기서 당연히 두 근이 양수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두 근의 합이 4야. 곱이 1이야. 그지? 그럼 곱해서 1이라는 거는 두 수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고, 그죠? 합 4라는 거는 두 수의 부호가 모두 양수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인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이런 거는 이제 제껴도 된다. 물론 얘가 음수라고 하면 당연히 허수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짜증나는 문제로 바뀌는 거거든요. 인정? 뭔 소린지 하지? 이게 되게 중요해, 얘들아. 뭐지? 이거 만약에 이 두 근이 모두 음수잖아. 그럼 여기 굉장히 위험하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이거 완전 제곱하면서 얘 부호가 바뀌어. 알파랑 베타가 모두 음수면 이거 되게 유명한 낚시 문제야. 알겠지? 알파, 베타가 모두 음수가 될 때. 그래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근의 공식을 이용하든 둘의 부호를 미리 밝히는 게 원래 순서야. 알겠죠? 내 말 이해돼? 호준 이해돼? 둘 다 음수면 이거 완전 제곱할 때 얘가 특이 케이스 연산으로 음수를 뱉어야 된다라는 거야. 쌤이 알기로 한 10명 중에 9명은 틀립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잠시 망각하여. 알겠지? 되게 유명한 낚시 문제야. 해보자. 84번 문제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두 근이 있는데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2배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어떤 차라던가 합이라던가 이런 거를 알려줬을 때 우리는 문자를 두 개 가정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를 하나의 문자로 가정을 좀 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한 근을 알파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다른 한 근은 얘한테 2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알파라고 가정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두 개 쓰라는 멘트가 아니야. 알겠음? 그러면 어쨌든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요?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2알파 제곱이 2가 되는 거죠. 인정? 그럼 따라서 첫 번째로 알파가 만약에 1이라면 그때 k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때 k는 마이너스 2, 4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또 답이 두 개인데 얘는 양수 k만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 k만 찾아주시면 답이 돼요.
안 어렵습니다. 그죠? 90번 문제는 근각의 수와의 관계의 이제 탄생 과정의 이해가 필요하거든? 다들 머릿속에 그 과정이 있나요? 근각의 수와의 관계가 왜 마이너스 a분의 b랑 a분의 c 이렇게 나오는지? 있나? 석현아 가능하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 근각의 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나온 거냐? 기본적으로는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야 라고 알려져 있다면 여기다 알파 넣어서 는 0 된 거고 여기다 베타 넣어서 는 0 된 거지. 그럼 인수정리 내용이 나머지가 0인수, 즉 나누어 떨어지는 그 수를 인수로 갖고 있다.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식과 항등식 하나를 만들기를 알파 넣어서 0, 베타 넣어서 0이라면 최고차 계수가 a인 2차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이라는 거 아니야? 인정하세요? 무슨 소린지? 그럼 얘를 전개한다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양. 그래서 양변에 이제 뭐 a로 뭐 얘를 뭐 묶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a로 묶어보세요. 그럼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 지금 이렇게 돼서 1대1로 매치가 되는 거야. 인정?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b인 거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였던 거지.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또 같아지는 거고. 알겠나? 탄생 배경은 이래. 그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쟤는 문제가 존나 쉽죠. 해볼게요. 너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 합 마이너스 4 맞죠? 곱 6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대. 인정? 그럼 얘를 인수정리에 의하여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걸 정리해서 한 방에 이렇게 만들 수 있나요? 최고차항 계수는 1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제곱, 베타제곱 x로 닫고 그 다음에 둘이 곱해. 오케이? 그리고 더하시면 돼요. 알파, 베타의 완전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 그럼 얘는 곱셈 공식에 의하여 얘 제곱에서 얘 두 번 빼줘. 그럼 몇이니? 4? 자? 응.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얘가 4니까. 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6이니까 제곱하면 몇이에요? 36. 그래서 이제 B는 36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그냥 외우는 거는 이런 문제 풀 때 쓰잘데기가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외우지 말고 탄생 배경도 같이 공부 좀 해. 93번. 이게 좀 생소한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이게 뭐라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얘를 인수분해를 못한다.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는 이제 이게 인수분해의 끝이거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지? 근데 지금부터는 더 하겠다라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는 2차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거잖아, 그지? 그래서 형태를 방정식으로 살짝 바꿔놓고 하는 거야. 이게 0되는 그 x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x-알파와 x-베타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선 얘의 해를 먼저 찾는 게 순서야. 아시겠나요? 그럼 이거의 해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지? 되면은 했겠지. 근해 공식을 사용합니까? 그럼 근해 공식은 짝수 근해 공식 가능? 혜성이 가능? 안 까먹었지? 서킹이 가능한가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반제곱 AC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해가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알파가 얘고 베타가 얘야 라고 한 다음에 인수분해는 부호를 반대로 갖다 박는 거야. 알겠어? 따라서 x에 이걸 빼.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해석 이해되나? 그 다음에 얘를 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정? 얘가 인수분해야. 이렇게.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뭐 x제곱 플러스 1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어떻게 되죠? 네, 이런 게 이제 간단하게 합차 공식으로 보이시길. 인정? 해석이 될까? 이게 이제 합차 공식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도 이제부터 공식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알겠나? 이것도 합차 공식이래. 정말 놀랍죠? 다음. 오늘 96번까지만 할 거거든? 왜냐면, 내일 모레까지라서 시간이 좀 촉박해. 그죠? 좀 향후 일정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가 며칠이야? 8월 11일이 내일 모레잖아? 그 다음에 다시 오게 되는 시간이 8월 18일 목요일이거든? 알겠지? 왜냐면 16일이 학원 방학이야. 아시겠죠? 혹시 몰랐나? 축하한다. 이제 갑자기 좀 기뻐졌지? 인정. 석현이 쉰대? 확실해? 니만 네 한 거 아니야? 최성룡 씨는 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뭐 나는 쉴 거야.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석현이도 화요일에 쉬면 돼. 이거는 알겠지? 정규는 니네쌤하고 확인을 좀 해보시고 어쨌든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땐 시간적 여유가 꽤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내일 모레 오시면은 이제 이때 모든 진도를 다 뺄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는 진도를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시험 봅니다. 다만 철산중은 이 정상 시간이 되거든? 자네는 시간이 안 돼요. 너 계약해. 금요일이야? 개꿀띠. 그럼 무조건 다 되네요. 정환이 시험이에요. 이날 시험 봅니다. 다요? 두 개 다? 뭐? 두 개 다요? 두 개 다가 뭐야? 고1 거랑 중상 걸 왜 봐? 특강이랑 중상. 특강 것만. 알겠죠? 왜냐면 진도가 끝나잖아. 이때 진도 안 나가. 질문 받고, 오케이? 그 다음에, 특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만 시험을 한번 보고, 그걸로 상담하고, 알겠죠? 혜성이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다! 라는 거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는 시험 성적입니다. 알죠?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해서 오시길. 일주일 동안. 오케이? 아마 자네가 본 시험지 정도 되지 않을까? 너 우리 학원 와서 처음 본 시험지. 그지?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석현아 쉬는 거 맞겠지? 개웃기네. (96번)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워라. 방금 이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미친 얘는 아니지만 확인을 좀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패턴이 이래. 1에 x-1-i와 그 다음에 x-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라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는영을 안 쓰시면 틀립니다. 이때부터 다 틀려 그냥. 부분 점수가 아예 없어. 그렇지? 왜냐면 맞아떨어진 식이 하나도 없거든. 니네 선배들이 정말 많이 틀렸어. 는영을 안 적어서. 2차 식을 세워라 라고 하면 또 는영을 붙이면 안 돼. 근데 2차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하면 또 능력을 붙여야 돼. 구분 지을 수 있겠어? 야, 문제만 잘 읽고 정신만 차리고 살면 되거든? 근데 그러니까 걱정되죠? 우리 혜성이? 어떤 그 잘못된 습관들로 인하여 자주 틀리는 문제라서 능력을 안 적거나 아니면 필요한데 이제 어쨌든 서술형이 좀 짜증납니다. 얘를 전개하면은 그게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답이 된다는 건데 이거를 한 단계만 건너뛰어서 해볼게요. 오케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 2차 방정식은 두 근을 여기다가 합을 적고 여기다가 곱을 적게 돼.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는 가정을 깔면 만약에 1이 아니면 이 전체에 최고차항 계수를 박아주시는 거야. 전체에. 알겠지? 여기다가만 달아도 뭔가 이상해진다고. 알겠나?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쌤은 이걸 한 큐에 하기를 원해 얘들아. 알겠지? 이렇게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걸 한 큐에 만들어. 최고차항 계수는 1이랍니다. 그죠?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합 2가 됩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곱 2가 됩니까? 이렇게 얘가 A고 얘가 B가 되는 거죠. 오케이? 쌤은 얘가 한 큐에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 알겠죠? 일단 과제는 여기까지인데 그 96번 유형이 101번까지죠. 그러니까 문항수가 막 적지는 않아. 알겠지? 쌤이랑 같이 몇 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0개에서 40개 정도 되거든요.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그 정규 수업 때문에.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석현이는 가시고 나머지 형님들은 다음 수업 준비합시다.